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간밤에 M&A 재료도 있었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는 미국과 유럽 증시의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프랑스와 독일은 2% 안팎으로 올랐고요. 미국 3대 지수 모두 1% 이상씩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끝이 났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라니 이게 뭐지? 지금 막 일어나신 분들은요.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장이요. 보어포럼이라는 행사를 끝내는 폐막 자리에서 이렇게 낮은 물가가 지속되다가 디플레이션에 빠질까 우려스럽다라고 표명한 것이 결국 추가 부양 카드가 꺼내질 것임을 시사한 부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환호를 한 것인데요.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이 4월을 맞을 뻔했던 우리 증시는 어제 이미 사흘 만에 반등을 줬고요. 중국이라는 큰 재료, 부양 재료를 아직까지 반영을 많이 안 한 상황에서 오늘 개장가 시초가는 꽤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얼마 전 있었던 갭자리 메우면서 2040에서 출발해 줄 것인가? 그렇다면 박스권 돌파 기대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듯한데요. 증권주 분석 도와드린다고 약속했었죠?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입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개장합니다. 중국의 부양 기대감이 있는 상황, 코스피의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는요, 2040포인트를 넘기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포인트 이상의 상승, 그렇다면 0.6% 정도의 소폭이지만 갭상승 출발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2040에서 곧바로 2020으로 미끄러지면서 와, 이거 어디까지 밀리나 했는데 바로 반등을 해주는 우리장, 중국 재료까지 타이밍이 아주 괜찮게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예상 체결지수 더 확인해보죠.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어제 1% 넘게 오르면서 635선까지 이제 돌파를 다 하고 나서 650선 돌파 고지까지 숙제를 남겨뒀는데 오늘 잘하면 그 숙제를 해결할 것도 같죠? 3포인트만 더 오르면 650.08에 출발할 수 있게 되니까 잘하면 코스닥은 오늘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듯도 싶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오늘 일단 다 빨간불인 거 언뜻 바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현대차 좀 올라와야죠. 올라온다 해도 17만 원대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1%대 중후반에 역시 괜찮은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의 예상 체결 지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금 5개 종목 모두 다 1위에서 5위까지 상승 출발이 예고가 됩니다. 엎치락 뒤치락 시가총액 사이를 벌렸다 좁혔다는 셀트리온 다음 카카오는 오늘 사이좋게 나란히 1% 이상의 상승 출발이 예고가 되고 있네요.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 주목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을 꼭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의 경우 좀 외국인이 소폭의 좀 매도로 보였지만 어제 다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반등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지수라든지 어떤 흐름이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외국인의 수급을 좀 확인을 하고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 수급 보자. 이어서 오현진 멘토님의 관전 포인트는요? 네, 오늘 시장 긍정적인 모습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책보다는 경기 지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정책보다는 경기 개선 여부에 주목하자. 앞서 나온 산업생산지표도 2월달에 상당히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개장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3월 마지막 거래일인 3월 31일 화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중국의 부양 기대감 때문에 어제 중국장이 이미 7년 내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 지금 일본 니케이도 1%가량 갭상승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일지 코스피, 코스닥, 그에 앞서 선물시장까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현재 먼저 선물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시장의 경우 0.54%가량 상승한 259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와 외국인과 기관 동반의 매수로 인해서 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 그리고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선물 시장도 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265선 정도의 좀 매물대가 좀 쌓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60선에서 한 265선 이 사이 부분에서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경우 0.64%가량 상승한 2044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기술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래도 충분히 21선을 좀 이탈시키지 않는 모습을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주가의 변동성이 좀 생겨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움직임 꼭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의 경우 0.58%가량 상승한 650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의 경우 연일 정도 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완만하게 좀 꾸준하게 우상향 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좀 양호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한 1,100원선 부근에서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월말 내고라든지 좀 달러의 매도 이런 부분 때문에 당분간으로는 한 1,100원선 부근에서 움직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외환시장 전망까지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FX 시장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우리 이진경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 거래소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급 얘기를 한번 보죠. 기관은 여전히 좀 팔고 있네요, 오현준 매도님. 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기관의 매도가 지수의 상단을 좀 많이 제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투신의 매도가 아주 강력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형 펀드에서 10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투신 매물에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상 지수가 2050포인트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투신의 매물은 아마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이 2050포인트 위로 올려 세웠을 때야 투신의 이제 매도세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은 순매수를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선물 부분에 있어서는 순매도로 전환됐다. 이 부분이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도 후에 다시 한번 이제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때도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어요. 사실 시장의 연속적인 수급 흐름이라고 한다면 현물보다는 선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물이 이제 꺾이지 않고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현물 매도가 나온다고 해도 긍정적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선물이 약간은 순매도로 시작을 하죠. 물론 장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외국인의 현물보다는 선물 매매 추이를 오늘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역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싸움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부진했었던 현대차가 1.8% 정도 반등하면서 힘을 내주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은 지금부터는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1일에 있을 서울 모터쇼 제가 한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분명히 좀 시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D램 같은 경우 계속해서 수요가 견조할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았지만 IT 업황은 그래도 호조를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또 다음으로 이제 신한지주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 강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 KB금융, 은행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은행주는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내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국내 금리가 1.75%에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1.5%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은행주에 다시 한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이제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1, 2%대밖에는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고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화학주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건설주 특히 항공우주가 4%대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급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기관의 펀드 환매, 개인의 펀드 환매에 따른 기관 매도, 이 부분은 2050을 넘긴 다음에야 잦아들 것이다. 이런 포인트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 흐름 봐야 되는데, 증권주가 오늘도 업종 상승률 1위, KTB 투자증권은 어제 10%, 오늘 또 10%, 이런 식으로 가면 대단히 많이 갈 텐데요. 네, 요즘 이제 증권주도 상당히 좀 큰 폭의 좀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예. 분들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증권업종의 경우 좀 2%대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좀 대부분의 증권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유한타증권의 경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대부분 뭐 SK증권이라든지 5%대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증권주들의 경우는 좀 뭐 앞으로 조금 앞으로도 증시 시장이 좀 워낙에 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좀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아무래도 전기전자 업종에도 어떤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운수장비 업종의 경우도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런 그 운수장비 업종의 경우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인 특히 이제 금융업종의 경우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그 중에서 은행업종의 경우는 그래도 약간 좀 다른 금융업종보다는 좀 뒤처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은행업종의 경우 일단 출발은 좀 강박권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닥 업종 상황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금융업종도 마찬가지로 2%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종이 목재 업종의 경우는 좀 2%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대부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업종 흐름 모두 상당히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좀 제일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IT 부품 관련주이죠. 네. IT 부품주도 좀 강박권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삼성전자 측에서 신제품 좀 출시가 좀 예상이 되면서 IT 부품주도 당분간은 조금 상승세를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잠시 후에요. 증권주가 연일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두 분을 모셨고 증권주의 전망, 그중에서도 두 분의 전문가는 각각 어떤 증권주를 탑픽으로 보고 계신지 지금 사도 늦지 않다는 증권주의 탑픽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외환시장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아까 짚어보긴 했었는데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가 다시 강세를 띠고 있는데 어떤 재료 때문인지 우리 달러원도 오늘 상승 출발했다죠?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원 10전이 상승한 1,10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07원 50전과 1,108원 사이에서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07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3월 고용지표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기본적인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가 동반 상승한 것은 위험 선호도의 증가를 반영하면서 엔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위험 통화들의 약세 요인까지 동시에 등장하면서 달러화의 강세가 부각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로달러의 경우 그리스의 재무 협상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면서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배경으로 작용했고요. 대표적인 위험 통화인 호주 달러는 호주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달러 원의 경우 달러 강세 압력과 위험 통화 약세 압력을 동시에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달러 원 1개월물은 유럽 여객 시장에서부터 뉴욕 여객 시장에 이르기까지 달러 엔과 흐름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어제 서울시장 종가 대비 2원 85전이 상승한 수준에서 뉴욕 여객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달러원은 지난주 목요일에 장중 저점으로 1,100원을 기록한 이후 어제까지 이틀 연속으로 장중 저점이 상향 조정되는 모습 보였고요. 이로써 1,100원을 단기 저점으로 하는 반등세가 재개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인내심 문구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FOMC 성명서를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면서 달러화는 지난주 중반까지 약세를 보이는데요. 시장은 이를 통해서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기대감을 배경으로 매수했던 포지션을 대부분 차익 실현했고요. 아직 달러화의 상승 추세가 유효한 상황에서 보다 가벼워진 포지션으로 새롭게 매수 거래에 나서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 역시 달러원은 달러 N이 동향을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러 N은 지난 새벽 120.22엔까지 상승한 이후 이 레벨에서의 저항을 받아서 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N의 반락과 함께 달러원이 동반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달러 N은 차익 실현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을 보이는 것인 만큼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달러 원 역시 동반으로 반등세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1112원 수준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1103원에서 1110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강세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점에서 출발선상에 선 것 같다. 강세 쪽으로 말이죠. 그런 얘기해 주셨고, N달러가 120엔대 넘어서면서부터 저희도 잘 봐야 원달러를 전망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KB매원선물 정경팔 팀장님으로부터 매환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는 조금 후에 공개됩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와 인포피아 간의 인수협상이 결렬이 됐다고 합니다. 인포피아가 이 모멘텀으로 상당히 급등했었는데 재료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하한가 들어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인포피아가 바로 이날 또 자사주 매입 내용을 얘기하면서 조금은 타이밍을 이렇게 가져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포피아 한번 알아보겠고요. 실리콘웍스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 모멘텀이 실적에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진경 연구원님. 네, 그렇습니다. 동아 소시홀딩스, 인포피아 모두 지금 현재 좀 급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네네. 있는데 일단은 그런 인수 관련 문제가 좀 결렬이 됐다. 이런 소식이 상당히 좀 악재로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어떠한 이제 공동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지만은 이렇게 결렬이 됐다는 이런 소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서 가졌던 이런 기대감마저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선 주가 약세가 좀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동아 소시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인포피아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서는 좀 주가가 한 차례는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포피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네, 일단 인포피아의 경우는 뭐 어떤 이제 자사주 매입 그런 관련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인포피아 측에서는 어떻게든 좀 주가를 다시 한번 좀 부양을 하려는 의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큰 폭의 좀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큰 폭의 이제 급락세가 나온 만큼 손절 라인을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일단 손절 라인의 경우는 한 121선 부근인 한 좀 14,5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121선 이제 중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121선 좀 이탈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14,500원 그 이하까지도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잡아서 14,5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아드릴 테니까는 보유하실 분들은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동아 소시홀딩스를 좀 들고 계시다 하신 분은 제가 동아 소시홀딩스도 나중에 추가적인 좀 약세가 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손절 라인으로서는요 제가 한 그래도 11선 좀 부근 정도는 한 15만 8천 원 정도 좀 잡아드릴 테니까는 이 손절 라인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리콘웍스가 현재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실리콘웍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전망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가 그 LG그룹 그런 관계 내에서 비메모리 사업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리콘웍스의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실리콘웍스의 경우 어제 좀 상당히 좀 급등을 한 만큼 오늘은 조금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실리콘웍스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실적 부분을 좀 앞으로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주가의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라는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사실 지금 신규 매수는 조금 약간 늦은 편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11선 부근까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신규 매수를 좀 접근하시는 것 좀 권해드리겠고요. 만약에 보유하실 분들에 한해서는 좀 중장기적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되 일단은 목표가 한 45,000원까지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리콘웍스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 오늘 인수협상이 결렬된 동아소시오홀딩스 그리고 타격이 더 큰 인포피아는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으라는 얘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됐네요. 증권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요. 몇 포인트냐면 2044포인트입니다.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고 증권주는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뭐 제약바이오 얘기하다가 어느새 바통이 증권으로 넘어간 그런 느낌입니다. 오현진 멘토님이 보시는 증권주의 전망 그리고 탑픽주는요? 네, 증권업종 오늘 가장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업종 지수가 2.38% 정도 상승인데 오늘 업종 중에 2% 이상 올라가는 업종이 대형주 중에서는 없어요. 그만큼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KTB 투자증권이나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 6%, 8%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시장이 올라가면 증권주는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한 주를 이제 팔았을 때 사고 팔았을 때 그 나오는 매매 차익, 그 브로커리지 수익으로 이제 주요 수익을 이제 충당을 하고 있는데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사고 팔 때와 150만 원짜리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수수료가 당연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브로커리지 수익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매 회전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네. 역시 수수료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긍정적인 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주가 이미 구조조정이 끝난 상황에서 업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비용은 줄고 수익은 늘어나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실적은 좋아질 되겠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글로벌 저금리 기조, 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상 최저금리인 1.75%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예금자가 이탈할 수밖에 없고 작년 같은 경우 예금에서 약 5조 정도가 이탈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자금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펀드든 어디로든 흘러 들어가는데 증권사로도 당연히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 채권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 올라간 채권을 팔면서 채권 매매 차익까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와. 현재 시점에서 증권주는 거의 뭐 날개를 다른 그 업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심 종목을 좀 말씀드릴 때는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지금 싶어요. 그에 앞서서 매수하기에 늦지는 않았는지요. 다들 뭐 지금 사도 더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길게 보면 지금 사도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전략은 조정 시에 모아가는 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향후를 도모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증권주를 보실 때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사지 않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있겠지만 지수는 향방을 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증권주가 뭐 등락이 있더라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분할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투자 기간별로 종목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약간 좀 짧게 약 1, 2개월 정도 보신다면 NH투자증권을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증권 업황이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모든 업황도 마찬가지인데 바닥권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 업종의 대장주, 대표격인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현재 증권업종에서는 덩치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NH 쪽에 이제 시너지도 볼 수 있다라는 측면들. 차트로 보셔도 이제 그동안 몇 년간 있었던 매물대를 돌파하는 가격대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군이다. 그 다음 저항대가 될 수 있는 가격인 16,000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조금 긴 시각으로 약 6개월 정도를 보신다면 키움증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로커리지 수익 부분에서는 키움증권을 따라갈 만한 증권사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요. 저는 키움증권이 이제 진출한다고 하고 있는 그 인터넷 은행에 네.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금리를 더 지급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의 캐파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고 키움증권은 원래부터 온라인 전용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전용 인터넷 은행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키움증권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주가를 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6개월 이상 길게 보실 분들은 차트와 크게 관계없이 키움증권을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오현진 멘토가 보는 증권주 탑픽 단기, 중장기 나눠주셨는데 단기로는 NH투자증권, 중장기로는 키움증권. 일단
모아가자라고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여기 덧붙일 내용 있으시면 조금 덧붙여 주시고요. 탑픽은 또 어떤 종목이신지 증권주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증권주의 경우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좀 거래가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한 가격 제한폭 확대가 구체적인 좀 일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만 본다면은 충분히 증권주의 경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증권주에는 워낙에 좀 급등세로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부터는 증권주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 관련주 워낙에 좀 급등세로 보였던 만큼 일단 지금부터는 좀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좀 접근하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보는 탑픽 종목으로는 유한타증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타증권이 워낙에 좀 최근까지 급등세로 보여왔지만은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유한타증권의 경우가 옛날 이제 3회 좀 동양증권이었죠.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좀 탈피를 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유한타증권이 좀 대만 그 회사입니다. 따라서 일단 중국 관련 수요가 상당히 좀 크게 증대를 하는 만큼 일단 중국의 좀 시장 상황을 살펴본다면은 충분히 유한타증권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워낙에 좀 급등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그렇죠. 지금 만약 당장 접근을 하시겠다면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라는 좀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손절가로는 제가 한 6,100원으로 좀 잡아드릴 때 목표가로 한 7,000원 정도로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6,100원, 7,000원, 7,000원까지만 단기적으로 딱 이익을 좀 보고 얼른 팔자라는 얘기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어제 급등, 오늘도 약간 갭 상승하면서 급등, 약간 윗꼬리는 조금 달려서 상승폭은 줄었습니다만은 단기 트레이딩 어떤 기법, 오늘 같은 그런 시장에서 오늘 나는 이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빠지길 윗꼬리가 더 길어지게 기다리는 건가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직 장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오후장 들어서도 소폭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만약에 매수로 좀 접근하시겠다 하신다면 저는 한 6,500원 정도 사이에서 좀 매수하는 거 권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상당히 좀 소량만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전략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얘기를 종합해보면요. 단기적으로 꽤 괜찮을 만한 종목은 증권주 가운데 NH투자증권 그리고 유한타증권이었고요. 중장기로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키움증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주 해답을 드렸고요. 또 하나 오늘 들썩이는 섹터가 있으니 바로 화장품입니다. 미국 사모펀드 PF인 칼라일 펀드 쪽에서 화장품사를 인수한다. 여기 소식에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거의 뭐 상한가를 우수수 칠 정도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현진 멘토님이 좀 살펴주시죠. 네, 오늘 화장품주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칼라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국내 이츠스킨을 2조 원의 인수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다라는 소식에 오늘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2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의 시장이 약간 놀란 것 같아요.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봤을 때 국내 화장품 시장의 경쟁력이 그만큼 좀 강한 것이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주의 대표격인 아모레퍼시픽 1%대 상승하는 모습, 특히 에이블CNC 5%대 그리고 코리아나 12%대까지 급등하는 모습들 전반적으로 화장품주의 주가가 상당히 좀 날개를 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때까지 화장품주는 제가 볼 때는 호재가 상당히 좀 많았죠. 그래서 그만큼 많은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 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화장품들 아직도 잘 팔리고 있고 중국 관광객분이 이제 방문을 하셨을 때는 뭐 10개씩, 20개씩 뭐 더미로 거의 사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현지 진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에이블CNC 같은 경우 지금 중국 부분에서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중국 부분의 매장 확대라든지 효율화를 진행하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 기조까지도 좀 보여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이제 액면 분할 이슈가 한 번 더 시장의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300만 원 초반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화장품주가 지금 전반적으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펀더멘탈 상으로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PE 밸류가 거의 60배 정도가 되거든요. PE 밸류 60배면 예. 거의 이제 뭐 바이오나 제약주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네네. 그 정도까지 이제 화장품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될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올해부터 3월부터는 기관도 차익 실현에 나섰어요. 지금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이 그 물량을 받쳐주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장기적인 시각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더 길게 보자면 화장품주가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관심 가질 만한 화장품주 하나 말씀드리면 코스맥스는 지금 관점에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OEM 업체 중에서는 좀 PER 밸류가 저평가되어 있고요. 실적에 대한 가시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나가고 있는 부분 아직까지 전고점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제가 볼 때는 수급만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고 이 OEM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완성품 화장품 업체 대비해서는 실적의 안정성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처럼 OEM 부분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관심 가지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코스맥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뭐 실적 이제 어닝 시즌이 곧이니까 실적은 괜찮나요? 네, 그렇죠. 실적 같은 경우 사실 화장품주가 갑자기 뭐 2배씩 늘고 3배씩 늘고 그러기는 어려워요. 근데 네. 매년 10% 정도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OE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실적의 안정성에 더해서 특히 코스맥스인 부분은 PER 밸류가 20배 수준, 화장품 업체 치고는 상당히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가장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가 뭐 급등 부담도 좀 적고 실적 안정성도 있는 종목으로 괜찮아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가요. 어제도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또 오르면서 신고가입니다. 18조 시장을 뚫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알아보고요. BGF 리테일도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두 종목 다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네, 그렇죠. 한국 항공우주도 오늘도 조금 거의 지금 7%대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 항공우주 지금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위 그 사업청이 한국 전투기 사업 부분에서 조금 일단 개발 업체로 좀 선정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 상당히 좀 호재거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국 항공우주의 경우 전투기 사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독보적인 위치를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간 전투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어느 정도 좀 사업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나라 그 정부 차원에서도 꾸준하게 좀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국 항공우주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워낙에 좀 큰 폭의 좀 급등세가 나온 만큼 일단은 잠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를 접근하신다면은 차라리 지금보다는 한 52,000원 부근 정도까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좀 접근해 보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현재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되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려는 분들은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유하시는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좀 길게 보시려는 분들은 21선으로 좀 대응선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공우주 자체가 워낙에 이런 독보적인 사업도 가지고 있지만은 꾸준한 실적이라든지 매출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중장기적인 접근이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의 경우 오늘도 강세를 보여지고 있지만은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이어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좀 편의점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의점에 좀 이용하는 그런 숫자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면도 있고요. 일단은 편의점에 대해서 어떤 좀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BGF 리테일뿐만 아니라 다른 편의점 관련주도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간 지금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길거리에 나가게 된다면은 편의점의 점포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포 수가 증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꾸준하게 좀 매출은 큰 폭의 성장세를 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편의점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망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LG 생활건강이 지금 2% 넘게 오르면서 저희가 조금 전에 화장품주 얘기하기도 했었었는데 82만 1,000원까지 장중에 찍었다라는 거 분위기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IT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 실적 시즌에 IT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비아트론 그리고 아모텍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주 관련해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아모텍이 꼽혔다는 얘기가 있고요. 비아트론도 2분기 신규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비아트론 그리고 아모텍 두 종목은 오현진 멘토님께서 봐주시죠.
네, 비아트로 오늘 1%대 정도 반등하는 모습들, 2%대까지 반등폭이 좀 커지긴 했는데요. 2분기 설비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특히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열처리 장비 부분에서 거의 세계적으로 독과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비아트론은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아지면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고, 그렇지 않으면 꺾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디스플레이 업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TV 화질 경쟁이 진행이 되면서 디스플레이 자체의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보는 모멘텀은 디스플레이가 채용되는 분야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PC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가 한정돼 있었지만 거기서 태블릿 PC까지 이제 확장이 되었고, 이제는 웨어러블 기기까지 확장이 되고 있죠. 네. 스마트 기기가 이제 채용이 되게 되면 시계에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채용이 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에 채용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뭐 일부에 불과하고요. 향후에는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이제 가전에도 디스플레이가 다 장착이 되겠죠. 업황 자체가 좋아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를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아트론도 뭐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IT 관련주 전반적으로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았고,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꺾인 것은 제가 볼 때는 단순 수급 문제고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밀린 것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 막 하락 구간에서 이제 상승으로 추세를 돌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모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텍 같은 경우 4%대까지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무선 충전 이슈로 인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장에도 RF텍 무선 충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특히 아모텍 같은 경우에 시장에 많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삼성페이용 MSTI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갤럭시 S6가 상당히 잘 팔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페이의 공급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삼성페이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아모텍의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선 충전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이제 접촉 시기이기 때문에 크게 실용성이 없지만 점점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1m, 2m 정도 거리가 멀어질수록 유용성은 높아지고 무선 충전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만 무선 충전주를 관심을 갖고 싶은데 단기적인 흔들림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 무선 충전 부분에서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만 따진다면 삼성전기를 따라갈 만한 업체는 없어요. 그래서 개별주의 흔들림이 싫지만 나는 무선 충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갤럭시 S6의 부품주의 수혜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삼성전기는 조금 길게 바라보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원 주가가 뭐 8만 원대까지 왔지만 삼성전기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 좋다. 무선 충전 관련해서 그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원래 전략을 좀 들으려고 했었는데 화장품주 하나만 더 보려고요. 삼성 LNS 오늘 250억 정도 손해배상 소송 피소 얘기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때마침 잘 됐네,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걱정해야 될 이슈인지, 어떤 내용의 피소입니까? 저는 일단 삼성 LNS의 경우가 일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분간으로서 사실은 지금 매수할 구간 아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가 지금 삼성 LNS도 마찬가지로 좀 화장품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 가운데서 삼성 LNS가 이러한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당분간으로서는 일단은 추가적인 좀 약세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 LNS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부분에서 또다시 한번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차익 매물에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지금은 아직은 접근하지 마시라는 이렇게 의견 딱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보유하실 분들 한해서만 제가 손절 라인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LNS를 좀 보유하신 분들은요, 손절 라인을 제가 한 11선 부근 한 6만 원 선으로 좀 잡아드릴 테니까는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이탈한다 하면은 과감하게 손절하신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전략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잠깐만 한 종목만 더요. 정말 시간이 없는데 이 부분은 오현진 멘토님께 전혀 약속된 바 없고요. 지금 모바일 게임주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서 이제 위메이드 상한가 같거든요. 네, 모바일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테마가 되면서 순환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군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중국 이슈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입니다. 중국 진출만 한다고 하면 모바일 게임즈가 상당히 급등했었던 모습이고, 그런 의미에서 컴투스나 게임빌이 이제 급락했다가도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었는데, 제가 볼 때는 모바일 게임즈도 지금은 약간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호재가 많이 노출된 상황이고, 이제 중국 시장이 더 이상 블루오션이 아닌 시장
시장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하게 되면 경쟁이 심해지니까 살아남기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갔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도 이제는 경쟁이 조금씩 치열해. 물론 한국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약간 과열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어차피 모바일 게임은 사실 하나만 흥행을 하면 됩니다. 컴투스가 서머너즈로 엄청나게 끌어올렸듯이 예. 다른 모바일 게임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흥행 게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되 지금 모바일 게임주는 전반적으로는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KTB 투자증권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권 오늘도 여기에다가 모바일 게임까지 살아나면서 코스닥이 아주 탄탄해 보이는 날입니다. 짧게 전략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뭘 봐야 됩니까? 증권? 게임? 화장품? 예. 일단은 좀 4월이 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일단 4월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실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꼭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실적 시즌의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의 좀 실적에 그 대한 이런 그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좀 모습을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4월장을 좀 준비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적에 대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든지 업종 위주로 접근하시라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실적에 대해서 좀 개선하는 좀 움직임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큰 폭의 조금 변동성은 크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워낙에 좀 실적 시즌에는 실적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인 만큼 일단 실적 개선이 되는 업종이라는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시라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은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주가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매력 있어요? 그렇죠. 예, 모바일 게임주가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쨌든가 여러 가지 좀 게임 회사에 대해서도 좀 신작에 대한 게임을 좀 내놓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게임들이 워낙에 중국 쪽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 본다면 지금 당장도 사실 매력이 있지만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시간 없는데 계속 질문하게 만드네. 근데 중국도 지금 이미 약간 블루오션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또 좋다고 하시니까 참 헷갈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모바일 게임주 왜 제가 좀 매력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중국의 시장도 좀 바라봐야 되지만은 우리나라 게임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라든지 그렇죠. 브라질, 남미 쪽으로 좀 추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나라 이제 뭐 동남아 부분을 좀 떠나서 다른 여러 가지 나라에도 수출 가능성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주는 충분히 지금도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너무 저희가 오늘 종목 얘기 굉장히 많이 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장 얘기 또 한마디 코멘트 들어볼까요, 오현진 멘토님?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중기적으로는 시장이 뭐 상방으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율이나 유가에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유동성 효과가 더 강할 것이다. 유동성 효과가 그런 부분들을 누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월에도 3월에 이어서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을 사는 주체인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가는 매매를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ECB의 QE 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QE는 앞으로 1년 넘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유동성 유입 기대를 해보시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주 중에서는 IT와 기계 업종이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갖고 있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업종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IT 부품주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의 순환매를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와 함께 해봤는데 오현진 멘토님은 11시에 저와 함께 종목 탑5로 다시 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 2040, 코스닥 648. 외국인은 일단 선현물 동시에 사고 있는 것으로 스탠스를 더 긍정적으로 바꾼 상황입니다. 증권사의 투자 전략 모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네 분의 의견인데 최희승 차장 반등 지속 구간이다. 일부 차익 실현하자. 약간 좀 지금 수익이 난 건 약간 현금화하자 이런 얘기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은 미국 증시가 급반등했는데 외국인이 어제 오늘 사면서 매수 전환했는데 견조한 흐름이 앞으로도 예상된다. 김현겸 주식팀장님은 조금 전에 오현진 멘토님처럼 IT 쪽 좋게 보셨고요. 스마트폰 부품까지 여기에 미디어 콘텐츠까지 더해서 관심폭을 딱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안상은 팀장님은 1분기 실적 개선주 대응이 유효한데 50대 50 전략을 유지하자. 아마 주식 50, 현금 50 이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네, 일부 약간 팔아보자는 의견도 있었고 역시 어닝 시즌에 곧 돌입하는 만큼 실적의 중요성 강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 것은 중국 덕분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어제 증시와 미증시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옐런의 발언, 즉 금리 인상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런 좀 발언이 역시나 시장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으로 좀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중국의 추가 부양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면서 시장에 또 투자 심리를 좀 호조세로 좀 이끌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지난 2월 이후부터 외국인의 매수 기조를 봤을 때 현재의 견조한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크게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견조한 흐름을 좀 이어가면서 다소 좀 관망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데요. 이제 1분기 이익 전망이 지금 상향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1분기 지금 어닝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 삼성전자 잠정 실표 발표를 좀 보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좀 관망 심리가 다소 좀 팽배하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주들의 그런 실적 공개 이전까지는 다소 시장이 개별주 종목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보다는 종목 쪽 섹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분기 지금 어닝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있는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종이라든지 건설, 반도체 업종을 지속적으로 좀 주목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들 섹터들의 좀 중소형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개별주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건자재 업종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이런 업종, IT 부품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하겠고요. 무엇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1분기 지금 어닝 전망치가 좀 상향되고 있는 만큼 시가총액 상위 그런 대형주와 또한 지금 금리 인하에 따른 그런 수혜가 계속해서 좀 기대되고 있는 증권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영훈 팀장님 오늘 저희가 본의 아니게 증권주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증권주 지금 사도 안 늦었는지 다시 한번 정영훈 팀장님께도 좀 확인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서 질문 드리고요. 증권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고 계신지 관심주도 조금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선 지금 이제 다음 달 이제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바로 증권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거래대금도 계속 증가를 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증권사들의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 증권사 위주로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탑픽을 꼽자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증권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매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증권 업종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좀 중대형 증권사가 바로 이제 대신증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은 PBR 0.5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타 최근에 증권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대부분의 중대형 증권주들이 PBR 1배 정도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작년 2분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본격적으로 올해 기대가 되고 있는 대신증권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 가운데 탑픽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 내 가장 최저평가인 대신증권이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본사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증권주 탑픽주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가 2040포인트를 살짝 내준 시점, 선물 시장 맥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손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60 회복까지 욕심을 좀 내봤는데 약간 오히려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부터 차례로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개인 현물 수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현물 215억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 316억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51억 순매도 중이고 선물은 개인 111계약 순매도, 외국인 224계약 순매도, 기관 190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콜옵션 1027계약 순매수, 풋옵션 16,482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외국인 옵션 1366계약 순매도, 풋옵션 3380계약 순매수 중이고 기관 콜옵션 811계약 순매수, 풋옵션 24,026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지금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현물, 선물, 옵션까지 다 지금 하방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은 매수를 하고 선물은 지금 매도를 하고 옵션 기대감은 하방 쪽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상방 쪽만 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1차 저항선이 260에 형성되어 있고 2차 저항선이 262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단 1차 지지선 258에 형성되어 있고 2차 지지선 256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의 호주 영향으로 국내 시장도 어제 상승 1차 저항선인 258을 계속 상승으로 돌파하여 시작했습니다. 시초가가 259로서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 중간에서 다소 애매한 갭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전에 강하게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박스권 내지는 5장 후반부에 어제 종가인 257.60까지 내려오는 하방 장세를 예상합니다. 현재 외국인은 하방 쪽에 가능성을 좀 열어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개인과 기관이 각각 개인은 하방, 기관은 상방 쪽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수 수급을 보여주면 260까지 상승 베팅하고 262로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바로 포지션을 청산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전 중에 260을 돌파했다 손치더라도 강하게 계속 상승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올라온 가격 물량들을 잡아먹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을 보기 때문에 상승은 제한적으로 대응하고 오후장부터는 마치 컵에 따른 맥주의 거품이 서서히 가라앉는 듯한 모습의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일단은 258선이 저항선이었는데 지지선으로 바뀐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 상승 1, 2차 저항선 그리고 하단 1, 2차 지지선까지 맥점 짚어주셨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손석빈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한번 들썩였고요. 이 같은 여파로 우리 증시 역시 오늘 개장가가 괜찮았습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 2042선을 넘기면 연 고점을 경신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부근까지 한번 올라갔었고요. 코스닥도 650선에 다시 한번 꽤 괜찮은 산뜻한 출발을 3월 마지막 거래일에 보여온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징은 증권주가 무더기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증권주가 왜 갈까? 그 뒤에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이죠. 오늘 잠시 후 1시간 뒤에 진행될 증시 탑5 시간에는 1분기 실적 호전주 대공개, 대방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탑5 딱 5개 종목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가운데 탑픽주 딱 하나도 공개할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느냐 보시면 압니다.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출발 증시 YD였습니다.